사실혼 부부도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이 있으면 똑같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하러 가는 길의 기린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사실 혼인신고를 많이 안 하세요. 결혼식은 올렸는데 임신하고 출생신고 전에 혼인신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혼인신고 자체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 사실혼입니다. 사실혼 부부일 때 헤어지게 되면 사실혼 관계 해소라고 하는 거고, 해소할 때 이혼하는 부부들처럼 똑같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쟁점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이혼 절차가 따로 없으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법률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처럼 협의 이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혼 신고라는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따로 필요하신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혼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소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혼이 맞느냐, 이게 법원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결혼식은 올리고 같이 사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다, 이런 부부들은 거의 99% 사실혼으로 쉽게 인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지가 문제인 분들은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고 연애하다가 동거를 하면서 계속 살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일단 당사자들 주관적인 의사가 중요합니다. 서로 부부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는 단순한 연인관계, 여자친구, 남자친구였는지,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남자친구가 뭐 해줬어, 남자친구랑 뭐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남편, 배우자라고 지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곳에서 동거를 했는지예요. 전입신고까지 같이 해서 이 사람 명의로 계약된 전셋집에서 나도 동거인으로 같이 살고 있었다, 주거 공동체가 이루어졌는지를 법원에서는 확인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경제적 공동체가 있는지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월세 같은 걸 분담해서 낸다든지, 남편이 급여를 받아서 아내한테 생활비로 다달이 보낸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동거하는 경우처럼 경제적인 공동체 없이 재산을 각자 관리하고 각자 생활비만 각출해서 썼다든지, 같은 주소지 전입도 안 되어 있었다든지, 지인이나 가족들한테도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리지 않았다든지, 이렇다면 법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혼인관계라고까지는 안 볼 수도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아이에 대한 인지라는 게 가능해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 되어 있지만 이 아이가 나의 아이다라는 걸 아빠가 관할관청에다가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빠들 출생신고하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아빠가 출생신고하는 그 행위가 이 아이에 대한 친부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할 때 친부, 친모는 다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혼이 해소가 될 때 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정하고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도 법률혼 배우자하고 똑같이 정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공동으로 사실혼 기간 중에 형성하거나 유지해온 재산이 있으면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분할을 하셔야 돼요. 20년 같이 산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남편 명의 집에 대해서 분할을 하듯이 사실혼 부부도 명의와 상관없이 같이 형성해놓건 같이 유지한 재산이 있으면 똑같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쪽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배우자의 외도라든지 가정폭력이나 가출이나 양육 책임 해태라든지, 이혼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혼인 파탄 사유를 사실혼에서도 똑같이 주장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다 똑같으면 혼인신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변호사가 봤을 때 일단 법률혼 부부는 이혼이란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현재 판례에 따라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주장하는 거는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나는 이혼을 해주기가 싫다라고 하면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기각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혼을 내가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혼 부부는 사실혼 해소 홍보를 유책 배우자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헤어지는 건데 피해자인 내가 반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들은 상속권이 없어요.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혼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선 보통 전입신고를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서류상으로도 동거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가족, 친인척의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내 사실혼 배우자가 같이 동행해서 함께 참석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가족 행사까지도 함께 가는 가족관계였다라는 걸 남기기 위해 사진자료라든지 카톡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수 모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가족 또는 다른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지칭할 때도 남편이, 와이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단순한 나의 동거인이 아니라 모두 배우자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 명확한 호칭 관계를 정리를 해놓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전엔 사실혼 부부 소송이 드물었어요. 법원과 변호사들도 왜 사실혼이었지? 정말 사실혼인가? 이런 의문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너무 사실혼 부분들이 많아서 소송을 하면 절반은 사실혼 부부 소송인 것 같아요.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머지않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것 같다라고 하면 나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야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있어 나에게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법무법인 태혜란 기린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